안녕하세요. 맥스 2017 강의입니다. 맥스 2017에서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2017에서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설명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요. 단순히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또는 제품 디자인 쪽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맥스 2017 변화.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아이콘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즉, 이 상단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의 모습이 변경이 됐고요. 이전에 맥스를 사용해왔던 분들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화됐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모습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고, 이런 어떤 명확하나 깨끗해진 이유는 HDPI라는 것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HDPI. 이거는 고해상도입니다. 고해상도를 뜻하는 건데요. 윈도우즈 어떤 그 해상도를 설정할 때, 즉 이런 경우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이게 텍스트 앱 및 다른 항목의 크기를 변경한다는 거죠. 이 크기를 변경했을 때 기존의 맥스들은 이 아이콘들이 약간씩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텍스트, 이런 아이콘들은 기본적으로 PNG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PNG 파일 자체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이미지의 크기 자체가 변경이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콘들이 조금씩 흐릿해지거나 불명확해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는데, HDPI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 설명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모델링을 변합니다. 모델링. 이 모델링 기능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또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불연산입니다. 불연산. 불연산이란 건 어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또는 뭐 결합을 하거나 또는 빼거나 또는 그러니까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거나 하는, 흔히들 얘기해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하는 대표적인 기능이죠. 이게 불연산인데, 불연산의 기능 자체가 아주 어, 정확해졌습니다. 정확해지고, 기존에는 약간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에 맥스 2017로 오면서 아이콘화 됐죠. 어, 잠깐 보면요, 박스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세표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불연산한다고 했을 때 컴파운드 오브젝트 분리 실행하시면요, 이렇게 아이콘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이 전부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상당히 좀 복잡한 느낌을 주는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누구나 작업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유니언이 체크됐는데요. 자,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박스에다가 다시 분리인 적용하고요. 자, 유니언 체크되어 있죠. 여기서 add 오퍼랜드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즉 세피어 2번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서브트랙트 하겠다. 그럼 바로 이것만 클릭하면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는 세피어 1번도 서브트랙트 하겠다.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버리죠. 또는 유니언 하겠다. 그 다음에 세피어 2번도 유니언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실시간적으로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작업의 어떤 정밀도라 할까요? 작업의 정밀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사실 불린연산 자체는 전문가들이 잘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즉 기존의 사용자들이 부정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스 2017로 오면서 상당히 정확해졌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인터섹트 하겠다. 잠깐 픽 오퍼랜드 통해서 다시 요 두 개를 결합하고요. 실린더 1번을 서브트랙트 하겠다. 실린더 2번을 서브트랙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나타나죠. 근데 요게 기존의 2017 이하, 즉 맥스 2016 버전부터까지, 맥스 2016까지는 이게 아주 부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크게 바뀐 부분 중에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참조 좌표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레퍼런스 코디네이터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로컬 얼라이즌드라는 부분과 워킹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게 하나 추가된 거고요. 그럼 이건 바뀐 부분입니다. 자, 이것들은 별도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추가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또 다른 한 가지는 물체를 선택할 때, 자, 여기서 AW 폴리로 가겠습니다. AW 폴리에서 버텍스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시고, 나는 수평 방향의 모든 버텍스를 선택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에 있는 선이나 점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전체가 변합니다. 선 자체가 딱 전체가 선택이 되어 버리죠. 이때 클릭을 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에 있는 것을 또는 우측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색상이 딱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방향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은 엣지로 해볼까요? 엣지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색상이 바뀌죠? 클릭. 또는 자, Shift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선택할 수 있고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 누르고 클릭. 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손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점에서 점 선택이라는 기능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기능이고요. 아주 유용해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버텍스 레벨에서 엣지, 보드, 폴리곤, 엘리멘트 각각의 레벨에서 단축키로서 손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추가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바뀐 기능 중에 하나가 베벨 프로파일입니다. 자, 베벨 프로파일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패스라는 것과 세이프라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맥스 2017에서는 세이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몰딩이나 그림 액자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요런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리텐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텐갈인데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하나를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카피로 복사해 두고요. 베벨 프로파일을 적용할 때, 자, 여기 바뀐 부분인데요. 원래는 클래식 요 모드죠. 클릭한 상태에서 픽 프로파일 클릭해서 세이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의 단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베벨 프로파일인데요. 맥스 2017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베벨 프로파일 임프로브드죠. 향상되었다. 뭔가 진보되었다. 그 뜻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베벨링이라는 부분이 있죠. 베벨링. 여기서 커스텀 부분에서 어떤 요 셀프의 모양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께를 주시고요. 자, 요 부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 끝부분 보시면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죠. 콘케이브, 그 다음에 컨벅스 모양이 조금씩 바뀌죠. 컨케이브는 이 아래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방구 모양을 갖고 있고요. 오목하다는 뜻이고요. 컨벅스는 볼록하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앵그러브는 또 각지게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하프스컬 반원 형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엣지 다각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베벨 딥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베벨 푸시 부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더 조목하게 볼록하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텝수를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럼 더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베벨 프로파일 에디터. 베벨 프로파일 에디터를 클릭해서 현재 요 프로파일의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단면 모양을 보면요.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됐죠?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자, 이 모양을 수정할 수 있죠. 우측에 보면은 코너가 있고, 베지어 코너가 있고, 스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절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면은, 업데이트 시키면은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원래 프로파일 에디터라는 기능은 맥스 2016 버전까지는 별도의 플러그인이 있었습니다. 즉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게 맥스 2017에서 새롭게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자, 여기서 코너로 바뀌게 되면 각지기 바뀌고요. 이걸 베지어 코너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베벨 프로파일 부분이 더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모핑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도 또 바뀌었고요. 그럼 UVW, 그러니까 언오프 UVW 맵 부분에서 또 바뀐 부분인데, 그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기능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바뀐 게 아트 렌더러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자, 렌더 셋업에 들어가시면요. 어사인 렌더러에서 아트 렌더러라는 게 있습니다. 아트, 여기 있죠. 아트 렌더러. 이 아트 렌더러는 오토데스크에서 지원되는 레이트레이스 기반의 렌더러입니다. 레이트레이스. 그래서 빛을 추적하는 강력 조명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아트 렌더러. 자, 이거는 오토데스크에서 개발된 겁니다. 개발되었고요. 주로 이거는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건축이나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이런 파트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 아트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간단하다, 간소하다 또는 간단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 옵션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아트랜드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백버너를 통해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 연결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렌더링이라든지 배치 렌더링 이런 거 유사한 개념이고요. 즉 백번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실시간 렌더링 가능하다는 것 특징이 갖고 있죠. 아트 렌더러를 바꾸게 되면 이 상단에 자, 아트 렌더러 다시 볼까요? 자, 아트 렌더러 바꾸고요. 아트 렌더러 옵션에 가면은 간단하죠. 몇 가지 없습니다. 옵션이 미니냐, 드래프냐, 미디엄이냐 여기서 사용자가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퀄리티는 일종의 디테일을 설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값을 올리게 되면은 값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상태에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 버리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자, 아트 렌더러에 대해서는 천천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장면 변환기라고 했습니다. 장면 변환기 신 컨버터라고 하죠. 신 컨버터. 자, 렌더링 메뉴에 가면은 이 신 컨버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장면 변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 변환기를 이용해서 재질이나 맵이나 카메라나 라이트나 이러한 기능들을 손쉽게 최신 버전으로 변경해버리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아주 괜찮다면 괜찮고요. 그런데 좀 사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좀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부분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선 포지셔너 포지셔너죠. 발음도 안됩니다. 선 포지셔너 즉 태양의 위치입니다. 태양의 위치 즉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데이라이트라고 하시죠. 데이라이트
데이지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인데요. 기존의 데이라이트와 다른 점이라면은 데이라이트는 여기 보면은 시스템 부분에 데이라이트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걸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시간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링 메뉴 이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셔서 별도의 또 여기 맵을 또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션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또 태양의 위치나 고도 이런 것들 다시 다 별도로 다 설정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된 선 포지셔너의 경우에는 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것을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손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침판이 나옵니다. 나침판을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방위각을 설정하죠. 방위각,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방위각을 설정하고요. 그럼 태양의 고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게 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좀 더 세밀한 설정은 여기서 하는 거죠. 데이트, 타임, 로케이션 또는 아래쪽에서 몇 시 몇 분, 이건 시뮬레이션 관련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 위도 뭐 이런 것들 다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세밀한 설정은 여기 보면 environment에 들어가시면은 자동적으로 environment 맵 부분에 physical sun and sky environment라는 게 추가됩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material 8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material 8 여시고요. 요걸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빈 곳에 놔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physical sun and sky environment가 뜨고요. 여기서 이 하늘과 태양에 관련된 설정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질이나 맵이 또 바뀌었습니다. 재질이나 맵. 재질에는 파지칼 매터리얼이라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자, 매터리얼 에이트 열어보면요. 아트, 이거는, 스탠다드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죠. 자, 파지칼 매터리얼. 물리적인 아주 정확한 메터드라는 뜻인데요. 이게 하나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파지칼 메터드의 특징은 코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코팅. 기존의 VDA나 멘탈레이에서는 물체 표면을 정의를 하고요. 그 물체 표면에 또 다른 어떤 맵을 씌워서 좀 다른 느낌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죠. 그걸 코팅이라고 이해하죠.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의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보통 자동차를 뭐 금속이나 또는 요즘에는 뭐 알루미늄 같은 것도 만들고 또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걸 자동차 외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뭔가를 도포를 시키죠. 도포. 이거는 뭐 부식 방지제라든지 부식 방지제 또는 산화제, 산화 방지제 뭐 똑같은 말인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광택제 강택제라든지 강택 연마제 같은 거 이런 걸 표면 위에 계속 도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코팅이죠. 코팅. 자,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VDA나 멘탈리에서 별도의 매트리얼이 있었고요. 그런데 파지크 매트리얼에서 전부 다 기본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 외에도 아래쪽에 SSS라는 거, Subspace Scattering이라는 것도 새롭게 한 화면에서 모두 다 제어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맵으로 또 추가된 게 몇 가지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은 여기 뭐 컬러 맵이라고 있습니다. 컬러 맵. 이거 색상 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셀프 맵이라는 것도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럼 텍스트 맵이라는 것도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중 타일 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멀티 타일이라는 건데 여기 있네요. 멀티 타일. 이 멀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맥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니 머드박스라든지 지브러시라든지 또는 맨이라든지 이런 다른 3D 프로그램들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멀티 타일입니다. 그러면 셀프 맵이라는 거는
이 셀프를 이용해서 맵을 씌워버리는 기능이고요. 그럼 텍스트 맵이라는 거는 요 어떤 객체에다가 텍스트 글자를 갖다가 색이 넣는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에. 자, 이렇게 몇 가지 추가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면 변환기,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 또 몇 가지 추가됐고, 또 스캐닝이라는 또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통합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인터페이스 변화, 이건 아이콘들이 좀 바뀌고요. 이거는 HDPI라는 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이고 깨끗해졌다. 이걸 지원을 함으로써 해상도를 변경해도 아주 깨끗한 아이콘들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모델링에서 불린 연산 좋아졌고요. 아주 아이콘화 되었고 정확해졌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벨 프로파일이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외에도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참조 좌표계에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거,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된 거. 그럼 세 번째, 렌더링, 아트 렌더러. 아트 렌더러가 추가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명 부분. 이거는 선 포지셔너 추가된 거.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재질, 즉 파지컬 매트리얼 추가. 그 다음에 맵 부분에서는 뭐 색상 맵이라든지 다중 타일 맵이라든지 셀프 맵이라든지 텍스트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 그럼 여섯 번째, 장면 관리자, 장면 관리자 또는 장면 변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추가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있죠. 요 창, 이런 것들을 익스플로러, 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창들이 또 몇 가지 추가된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맥스 2017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